자, 제가 살면서 수많은 정치인들을 봐왔습니다만 한동훈이만큼 이렇게 멍청하고 어리석은 인간은 또 보기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저 인간이 어땠습니까? 당장 눈앞의 욕심에 자기 앞에 꽃길처럼 놓여있던 그 확실하게 거의 결정되어 있던 그 장밋빛의 모든 미래들을 자기 스스로 망쳐버린 게 다름 아닌 저 인간이죠. 저 인간은 지가 왜 망했는지도 모를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탓이나 하고 있겠죠. 그 한 줌도 안 되는 자기 지지층들과 함께 말입니다. 아직까지 대통령 탓이나 하고 있을 거라니까. 그저 한때의 시류에만 편승하면서 대충 그때그때 인기 있어 보이는 여론에 모호하고 듣기 좋은 뻔한 소리나 늘어놓고, 그러면서 근본적인 어떤 이 나라 국가관, 지금 자유대한민국 국가 방향성이 얼마나 위험한 곳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가, 이런 국가 방향성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는 전형적인 한국 정치인 중에 하나가 바로 저 한동훈 같은 인간입니다. 한동훈은 여러분들 자유우파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모릅니다. 동훈이는 자유우파 국민들이 지금 뭘 원하는지를 몰라요. 지금 이 순간 그러니까 좌경화된 대한민국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상식 있는 국민들이 무엇을 그렇게 겁을 내고 경계를 하고 있는지, 절박해 하는지, 그러면 정치인들에게 그 지지자들이, 제정신 박혀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어떤 태도를 원하는지, 어떤 방향성을 원하는지, 좌파와 싸우는 리더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원하고 있는지 이 기본 자체를 애초에 모르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평생 좌파에서 커온 인간이니까 그렇죠. 그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 그거는. 여러분들, 제가 한동훈 머릿속을 한번 정확하게 읽어드릴까요? 동훈이 본인보다도 동훈이 머릿속을 제가 더 정확하게 압니다. 뭐 좌파에게 사회 전 분야를 다 잡아먹혔다고? 정치 지형도 자체가 좌편향적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아, 그러면은 우리도 중도 좌클릭하면 되겠네? 이런 전응화 같은 발상이 나오는 거죠. 우파가 왜 좋은 건지, 우파의 매력적인 게 얼마나 많은지, 그게 왜 대한민국의 장래와 미래에 힘들어도 필요한 것인지를 국민들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우리의 표밭을 늘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생각을 못하죠. 왜? 이거는 어렵거든. 지도 우파가 뭔지를 잘 모르거든, 사실. 훨씬 더 손쉽고 편해 보이는 길이 있거든, 시류에 편승하는 거. 외연 확장, 그래가지고 이제 대가리가 얄팍한 대로 흘러가죠. 외연 확장 타령하면 되겠네. 아, 정치 쉽다, 쉬워. 외연 확장 타령하면 되겠네. 정치 너무 쉽다 이거죠, 저런 애들 수준에서는. 광주 가가지고 또 내가 눈물 흘리고 질질 짤면서 나의 값싼 무릎을 비굴하게 한번 꿇어보면 되겠네. 헤헤, 여러분들 저 깨어있죠? 586 언론노조 형님들, 저를 다른 국힘당 정치인들과는 다르게 저를 차별화해주고 칭찬해 주실 거죠?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 문제만 일삼는 저 극우 투사들, 스피커들을 또 공천 취소하고 잘라내고 거리 뒀습니다. 여러분들 저 잘하죠? 저 깨어있죠? 이제 저를 찍어 주실 거죠? 아, 정치 너무 쉽다, 중도가 중요하다라는 이 당연한 논리를 왜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걸까? 천재적인 나를 몰라주는 사람들이 너무 답답하다, 이런 망상에 빠져 있는 거. 여러분들 참고로 이게 한동훈뿐만 아니라 한동훈, 오세훈, 안철수 싹 다 비슷한 놈들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스펙만 좋지 머리에는 깡통같이 든 거 없는 애들, 가짜 스펙으로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그러니까 이런 가짜 엘리트들이 나라 안에 가득하잖아요. 한심하다니까. 내가 꼬라지 보고 있으면은 진짜 국힘당에 이런, 그러니까 한동훈, 오세훈, 안철수, 그리고 홍준표 니도 포함입니다. 조기 대선 망상 품고 있는 인간들의 수준을 보고 있으면 내가 한심하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면은 그거를 좀 한 번쯤 자기 목숨 직을 걸고 바로잡을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사람이. 그런데 그걸 못하죠. 태생이 이기적이고 비겁하고 겁 많은 인간들이니까. 한동훈이라든지 조기 대선, 차기 대선 지랄하고 있는 국힘당의 그 헛물 켜는 정치인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 시류에 편승해가지고 그냥 자기 감투 한 자리 해볼 생각만 대가리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잘못된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 목숨 걸고 한번 이걸 바로잡아볼 생각을 못한다니까, 남자답게. 동훈이 머릿속에 여러분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왜 당선됐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장담하는데 절대로 없어요. 한평생 정교수석 인생에 20대 이른 나이에 뭐 사법고시를 패스했다고요? 평생 검사 생활을 했다고요? 근데 뭐 어쩌라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기 인생 앞가림도 못하는 20대 30대 백수 네티즌들보다도 못한데, 한국 정치판에 스펙만 좋은 저런 바보 등신들 가짜 엘리트가 어디 한둘입니까? 한 트럭이지. 단순히 한국식 시험 기계가 그렇게 대단한 엘리트고 인간의 모든 지성의 끝판왕의 척도라면은 대한민국 정치판은 왜 이 모양일까요? 그 대가리랑 다르다니까. 한동훈의 사고력, 통찰력, 어떤 사회적인 현상에 대한 이해 능력, 종합적인 분석 능력은요, 농담이 아니라 진심으로 어지간한 일반인 20대 30대들보다도 훨씬 더 못합니다. 그게 지금 워딩에서 증명이 되고 있죠. 탄핵 반대하는 20대 30대들이 왜 그렇겠냐고.
걔네들 중에서 한동훈보다 머리 나쁜 사람이 없다니까. 스펙이 딸리는 애들은 많겠죠. 근데 실제 지능과 입체적인 사고력, 이 사회를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부족한 애들은 없다니까요. 참고로 여러분들 지금 이런 어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소위 그러니까 어떤 이런 기성 엘리트들이 현실과 동떨어지고 바보 같고 일반 그러니까 시장통의 장삼 이사들보다도 못해지는 이런 현상은 지금 한국 사회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한국의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언론인 태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언론 쥐고 있고 정치판을 쥐고 흔드는 애들의 역량이 인터넷의 그 일반 네티즌들 장삼 이사들보다도 그 역량이 못하다니까요. 한동훈 대가리 속에서 여러분들 트럼프는 그냥 막말을 속 시원하게 질러줘가지고 당선이 된 이상한 사람일 뿐입니다. 입체적인 사고가 없어요. 동훈이 같은 그 부류의 머릿속에서는 이게 계산이 견적이 전혀 안 나오는 사건입니다. 저렇게 막말을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당선됐을까? 동훈이 대가리 속에서 트럼프는 이해 규격 외의 인물이라니까. 그런데 비열한 종자답게 당대 최강대국 미국의 리더로 어쨌건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 시류에 편승할 줄은 알죠. 그러니까 그 환경에 적응하듯이 비굴하게 숙이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당선을 축하한다, 존중합니다라고 립서비스는 또 천연덕스럽게 늘어놓습니다. 차라리 골수 좌파들처럼 끝까지 비판이라도 하든가. 몇 주 전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때 개뿔도 모르고 사실 관심도 없었던 인간이 대충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한 발 걸치는 뉴스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해나 입체적인 사고, 생각은 절대로 없죠. 트럼프가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트럼프가 만약에 젊은 한국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도널드 트럼프가 한 30대 나이, 내 또래의 그러니까 어떤 우파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대한민국에서. 그럼 트럼프 같은 정책, 말하는 스타일, 그 국가적인 방향성을 이 사람이 정당 안에서 보여줬을 때 만약에 한동훈 같은 애가 국힘당 당대표로 있었다면 그 정치 신인 코리안 트럼프는 공천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아니죠. 여러분들도 감 오시죠? 좌파의 막말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당원들의 선택에 의해서 경선으로 이미 공천을 확정 지은 후보라고 할지라도 동훈이는 그 사람을 취소시켜 버렸을 거라는 거예요. 지난 2024년 총선에서 한동훈이 실제로 그러니까 도태우, 장해찬 같은 사람들에게 공천 취소를 했듯이 말이죠. 여러분, 트럼프는 왜 당선됐을까요? 한국의 시사 프로그램이나 언론들은 다들 이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던데 미국의 트럼프 현상은 단 몇 줄로도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번, 트럼프가 구체적으로 내세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이 8개의 글자가 대한민국의 어지간한 경제학자들 대부분의 귀싸대기를 후려갈깁니다. 이게 쉽지만 사실 쉬운 게 아니죠. 트럼프가 그때 1기 행정부 자기가 처음 출범했을 때 뭘 했습니까? 사람 키보다도 높은 그 종이를 쫙 이렇게 펼쳐 보이면서 그 미국에서 기업 하나 하고 신사업 하나 경영하려면 이렇게 필요한 서류와 행정 절차가 많다고 이거를 A4 한 장으로 줄이겠다라고 자기가 구체적인 어떤 행정 규제 철폐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줬어요. 세금 감면이라든지 그래서 미국 안에서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해줄 테니까 미국 안으로 해외 기업 너네들, 공장들, 일자리들 돌아와라. 이거를 내세웠단 말이에요.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은 이 8개에 불과한 글자 안에 그런 어떤 깊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트럼프는 내세웠어요. 그리고 2번, 자국민 우선주의가 있죠. 이 자국민 우선주의도 이게 무슨 말이냐. 단순히 우리 국민 최고다, 아메리칸 퍼스트 그게 아니라 내용물을 구체적으로 알라는 거예요. 불법 체류자들을 미국 안에 그러니까 진짜로 거의 대한민국 인구 절반 이상에 맞먹는 그 어마어마한 수천만 명, 천만 명 단위의 불법 체류자들을 트럼프는 자기 집권하자마자 수개월 내에 추방을 했습니다. 대규모로. 그리고 후진국 외노자들도 가능한 대폭 축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국민들에게 하다못해 맥도날드 알바 햄버거 일자리든 뭐든 자국민들에게 그 일자리를 돌려줬다고요. 나라 안에 후진국 저렴한 값싼 외노자들이 없으면 물론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기업하기 좋은 환경, 행정규제 철폐, 법인세 감면 같은 걸 해줬다고. 도와줄 테니까 대신에 자국민들과 함께 그러니까 어려움을 나눠도 나누고 고용을 할 때 하더라도 자국민들에게 가능한 그 일자리를 돌려주라고 트럼프는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자국민들이 고용이 되고 일자리를 얻고 근로활동을 해야 걔네들이 돈을 벌고 내수시장이 살아난단 말이야. 내수시장이 살아나야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작은 기업들도 일단 밥을 먹고 살 수가 있고 젊은이들의 평균 소득이 그래도 일단 올라야 걔네들이 결혼하고 애를 낳는단 말이에요. 저출산이라든지 이런 게 그러니까 여기에 모두가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니까. 한국에 그러니까 바보 같은 그 가짜 엘리트들은 이런 걸 모르는 거죠. 입체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교과서 바깥에 있는 것들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 3번 과도한 정치적인 올바름, PC주의, 패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트럼프는 당연히 센스 있게 강렬한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4번 페이스북, 구글, 유튜브 이런 것들 그죠? 미국 내 그런 빅테크 IT 기업들, SNS 기업들의 좌편향 뉴스 알고리즘 이게 말도 못했어요. 우파 발언들 툭 하면은 검열하고 채널 삭제해버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트위터를 삭제해버리고 이런 것들 잘못된 거라고 강력하게 트럼프는 정확하게 이런 좌파들의 여론 탄압, 여론 독재, 인터넷 여론 독재를 강력하게 트럼프는 비판을 했다고. 한동훈 같은 애들, 한국의 흔해 빠진 정치인들은 꿈도 못 꾸는 수준이죠. 오세훈 안철수 같은 애들이 지금 내가 열거한 것 중에 뭘 압니까? 그 가짜들이. 기타 수많은 미국의 또 좌편향 메이저 주류 언론들, 기성 언론들에 대해서 트럼프가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의 좌편향 거대 언론들에게 트럼프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중도파리 하겠습니다. 굽실거렸어요? 아니죠. 걔네들에게 정면으로 맞불을 놓고 맞서 싸웠다고.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로 중요한 게 또 뭐가 있습니까? 6번 2020년 바이든 대 트럼프 미국 대선부터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트럼프는 인식을 했어요. 제가 이때 부정이라고 그때 당시에도 라이브 방송과 커뮤니티 그래서 몇 번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유튜버들 중에서 참고로 바이든 트럼프에서 지가 바이든 당선을 예측했다 이런 애들은 바보예요. 국제사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애들이야. 미국의 기성 그런 메인스트림 미디어 언론을 그냥 그대로 뺏겨가지고 답습하는 거지. 지들이 예측을 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언론이 거짓말을 해도 그거를 꿰뚫어보는 게 인사이트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트럼프는 대놓고 미국 대선에서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걸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자기가 미친 소리 들어가면서 적극적으로 그걸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2024년 대선에서 준비를 어마어마하게 했다고. 전국의 변호사를 6,000명이 넘게 고용을 해가지고 풀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부정선거를 예방을 했단 말이야. 이번 대선에서. 물론 그러고도 사실 그러니까 상당수 주에서 신분 확인을 제대로 안 하고 아이디 카드를 제대로 확인을 안 하고 부정이 이번에도 벌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을 했기 때문에 해리스에게 승리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민심의 차이가 워낙에 압도적이니까. 그 조심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부정선거를 조심하면서 정면으로 트럼프는 다뤄왔다고. 그 제가 지금 1번부터 6번까지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실제로는 여러분들 이게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우파 차세대 리더에게는 이 모두가 다 필요하다고. 한두 개만 어설프게 발을 걸치는 게 아니라 경제정책 실무에서부터 이렇게 선거 문제라든지 이 세계 마쿠의 어떤 글로벌리스트들에 대한 어떤 싸움과 경계, 좌파 언론과 좌편향, IT, 빅테크 그런 미디어 기업, SNS 기업에 대해서도 싸우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강한 우파 리더로서 싸우는 이런 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승리한 요인의 핵심은 그래서 바로 저런 것들이에요. 참고로 유튜버 얼음사이다가 지난 6년 내내 한국의 국힘당 정치인들에게 떠먹여 주려고 했던 것도 바로 저것들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내 입으로 하는 얘기지만 솔직히 이 유튜브 채널은 대한민국에서 우파 정치를 지향하는 인간들에게는 거의 성서 바이블 같은 곳이에요. 내가 6년 내내 국힘당 정치인들에게 떠먹여 주려고 했던 게 바로 저 위에 6가지 번호들이라고. 그 내가 항상 라이브 방송 때마다 열변을 토했지 않습니까? 한국의 국힘당 정치인들은 트럼프가 왜 당선됐는지를 모른다라고 말이에요. 옛날에 1기 정부 때 힐러리하고 싸웠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 모든 미디어 기업들의 어떤 지원 사격을 받았던 해리스한테도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지 그걸 이제 국힘당 정치인들은 내가 그걸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 번 그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정치권들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정치권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소위 메이저 언론 시사 전문가라고 TV방송 기어 나오는 인간들은 대다수가 아직까지도 저걸 모르고 전혀 엉뚱한 소리 트럼프 당선된 배경에 대해서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해대고 있어요. 막말 시원하게 해줘가지고 당선됐다 이 정도 얘기밖에 못한다니까 대부분의 애들이. 본인 역시 여러분들 그래서 6개 번호로 간단히 추렸습니다만 실제로는 제가 말하다 보니 흥분돼서 설명을 좀 많이 해드렸죠. 실제로는 아까 위로 올라가 보시면 알겠지만 영상을 되감아가지고 번호 그 한 개 한 개마다 그게 간단한 게 아니죠. 그 하나하나에 굉장히 중요한 핵이 있다고. 그 번호 한 개 한 개마다 미국 사회와 세계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던 그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PC주의에 입각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실제 사례들 그러니까 왜 민심이 우파적으로 뒤집어지고 있었는지 실제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이것도 내가 그래가지고 예시를 지금 추가를 했어요. 이거 원래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 썼던 글인데 제가 지금 내용을 보충한 거라고. 미국 초중고등학교 내에 그 미국의 국기 성조기 우리나라는 태극기라고 하고 미국 국기를 성조기라고 하죠. 미국 그 초중고등학교 내에 성조기가 당연히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인종 다문화 학생들에게 너무 권위적이라 가지고 깃발을 내려야 된다라고 미국의 좌파들과 미디어들이 엄청나게 이거를 밀어붙였습니다. 우파는 혐오론자 소리 듣는 거 딱지 그 극우라는 딱지가 붙는 게 무서워서 제대로 말조차 못했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미국에서.
대한민국에선 근데 조만간 비슷한 일이 안 벌어질 것 같습니까? 좌파가 나라를 다 장악하면은. 또 어떤 게 있었냐면은 미국의 국민들이 세금이 쓸 곳이 지천이죠. 항상 세금은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든가 말든가 그 급박한 와중에 미국도 재정 적자가 최강대국이지만 미국도 재정 적자가 극심한 와중에 나라 빚이 많은 와중에 제3의 성별 화장실을 만들자고 하고 화장실을 남녀로 가는 게 아니라 개인이 후천적으로 그걸 선택적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다. 이러는 거는 제가 정말로 누구를 혐오하는 게 아니라 좀 잘못된 영역이란 말이에요. 상식의 영역이란 말이야, 이거는. 일단 육체적인 특징에 기반을 해서 우리가 이쪽 화장실을 가고 저쪽 화장실을 가는 게 맞죠.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 혐오 발언입니까? 그 제가 지금 당연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또 제가 겁을 내는 이유가 유튜브에서 이런 발언들이 까딱하다가 정말로 편향되게 나쁜 규제를 당하고는 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잘못됐잖아. 나야 그리고 그걸 비겁하게 넘어갈 수 있는다고 쳐도 앞으로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어린 아들과 어린 딸을 낳고 자녀를 낳고 길러서 교육하고 살아갈 때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냐고. 그렇진 않잖아요. 이런 식의 그러니까 끝없는 논란을 위한 논란, 무한한 소모적인 논쟁이 미국 사회 한켠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었다고. 내가 지금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야 나도 그거 동의하는데 그 너무 뻔한 상식 아니냐 그게 아니라 한국의 전능한 정치인들이 이런 걸 모른다니까 언론들하고. 트럼프가 왜 인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제 사례를 지금 제가 들어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 하나하나 깊게 이렇게 아까 제가 위에서 상수를 했던 6개 번호를 하나하나 깊게 들어가면은 실제 미국 내에서 어떤 일이 그동안 벌어지고 있었는지 이게 넓고 디테일한 배경 지식이 필요한 것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저한테 지금 이런 사례들을 듣고 있으니까 공감이 쉽게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PC주의로 인해 가지고 이게 좌파 코드 아닙니까? 우파 코드는 아니잖아. PC주의로 인해 가지고 어떤 부작용들이 있었고 얼마나 어이없고 부당한 사례들, 어떤 비겁한 SNS 검열 사례들이 있었고 우파의 입이 틀어 막히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이 미국의 정치라든지 미국의 어떤 세계적인 그러니까 지금 우파의 바람이 왜 불고 있는지 트럼프가 왜 당선됐는지 이런 문제들을 입체적으로 인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한국의 정치사회 시사 프로에 나오는 양반들이 이런 거를 모른다니까. 이런 거를 진중권이나 유시민 같은 그런 애들이 뭘 알아요. 그런 쭉정이들이 옛날에 그냥 그 좌파 뻔하게 대충 정의롭고 깨끗한 사회 그런 거밖에 모르지. 이런 실제 사례 신뢰들을 모른다니까. 지금 한국의 정치사회 시사 프로는 양반들의 대부분은. 그리고 한동훈도 제가 지금 이런 열변을 왜 토했느냐. 한동훈도 당연히 그러니까 트럼프가 왜 당선됐는지를 모른다고요. 정치적인 대가리가 늙었으니까 꼰대니까 감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저런 액션과 힘든 싸움들이 좌파들이 주도하는 그 미디어 판세 여론전의 그런 힘든 싸움이 우파에게 그러니까 나도 힘들죠. 그런데 그런 싸움이 왜 필요한지를 모른단 말이야. 왜냐면 그 모르니까 우파에 대해서. 쉽고 편한 길을 가면 되는데 586 미디어 언론 노조에게 추앙받는 굉장히 간편해 보이는 매력적인 길이 있는데 왜 그들과 싸워야 되는지 이해를 못한다라는 거지. 애초에 필요성을 모르니까 지가. 탁상머리 샌님이라 가지고 미국 우파, 미국의 젊은 시민들이 왜 한국 나이 80살이 다 돼가는 트럼프 할배한테 그렇게 열광했는지, 미국의 상식적인 시민들이 왜 열광했는지 이런 거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트럼프가 미국의 기독교 우파 세력이 지지층들이 남성들이 왜 전통적인 가정의 부활을 중요시 했는지 이건 물음표를 넣는 게 더 좋겠네요. 왜 가정의 부활을 중요시 했는지, 아버지, 남편이 왜 집안에서 최소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되는지, 가정의 가치를 왜 회복을 해야 되는지, 가정이 왜 한 국가와 민족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이며 우파의 근본적인 힘이 왜 가정이 그러니까 바로 섰을 때 우파의 근본적인 힘이 되는 건지. 이게 그러면은 그동안 이 가정의 가치라는 게 국제 글로벌리스트, 레거시, 거대 미디어들에 의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파괴되어 오고 있었는지 이런 일련의 연쇄 과정, 생각의 확장, 철학적인 이해, 한동훈 같은 애송이는 이런 거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트럼프보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뇌 나이는 훨씬 더 고루하고 늙은 인간이라는 거야. 한국의 586이 딱 이렇다니까. 그러니까 동훈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한국에도 주류 미디어가 좀비처럼 양성해온 그러니까 이런 단순 무식한 가짜 바보 엘리트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대한민국은. 바보 대학 교수, 바보 엘리트들이 너무 많다니까. 엘리트는 엘리트인데 그게 가짜예요. 그러니까 똑똑하지가 않다고 그 사람들이.
동훈이만 두들겨 맞으면 사실 동훈이가 억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주자면은 한국의 전통적인 정치인들 대부분의 수준이 이거랑 비슷비슷합니다. 한동훈, 안철수, 오세훈, 홍준표, 지금 머릿속으로 조기대선 통밥 굴리는 그 인간들 하루 자고 일어날 때마다 계속 말이 바뀌면서 좌클릭 한 번 했다가 다음 날은 우클릭 한 번 했다가 여기 아부 한 번 했다가 저기 아부 한 번 했다가 우파 편들어주는 척하면서 뜬금없이 개준석이 대해서도 아부를 하고 그러면 젊은 표가 오겠지 헤헤거리는 이 답답한 홍준표 홍감탱이. 내가 오죽하면 이런 말을 하겠냐고. 계속 자고 일어나면 말이 바뀌는 이런 감 떨어지는 영감탱이들이 싹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자기들이 뭘 모르는지를 몰라요. 지지층이 왜 실망하는지를 몰라 얘네들은. PC주의, 패미에 왜 반대를 해야 되는지 동훈이는 모르죠. 왜냐? 지대가리 수준에선 이건 표 떨어지고 민감한 주제거든. 이거를 왜 들쑤시냐 이거야. 트럼프가 이런 거를 비판을 해가지고 되는 거를 보고도 몰라요. 민주당 후보는 이거를 건드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근데 우파 후보는 오히려 저기에 머리를 들이받고 오히려 논란을 키워야 그게 최고의 자기 홍보고 자기 대선 행보가 되는 건데 동훈이 같은 판에 박힌 온실 속 화초들 그 시험 치는 기계들 대가리 수준에서는 이거는 그냥 표 떨어지고 민감한 주제거든. 10대, 20대, 30대 여러분들 무릎을 탁 치지 않습니까? 특히 좌편향된 메이저 주류 언론 미디어에는 그냥 아부하면서 나만 사람 좋은 척을 하면 되는데 왜 그들과 힘들게 싸워야 되는지 자체를 이해를 못한다라는 거죠. 한동훈이는 절대로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의 해답과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천만다행스럽게 계몽령 사태 덕택에 이게 뽀록이 나서 나도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저 뻔하디 뻔하고 대한민국에 흔해 빠진 그 딱 틀에 박혀있는 강남 좌파 꽃길만 걸어온 도련님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좌파가 길러온 사냥개에 그 그릇이 불과한 게 딱 티가 난다라는 거야. 동훈이한테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냐고 하면은 제가 말했던 그런 구체적인 어떤 실무 사례들이 이야기가 나올까요? 아니라니까. 그저 그냥 공평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 행복한 나라. 안철수하고 오세훈하고 다 수준이 똑같지 않냐고 걔네들이. 뭘 알아 걔네들이 방향성이 없고 이 권력을 획득을 해서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올바른 궤도로 올릴 것인가 이 방향성과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빨리 그 대권이라는 감투를 쓰고 싶다라는 그것만 대가리 안에 가득 차 있다고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한동훈, 오세훈, 안철수 이런 애들이 뭘 아냐고 그런 애들이. 다소 부족함이나 아쉬움,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당연히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잘못한 정책들도 있었어요. 다소 부족함이나 아쉬움, 미숙함이 물론 있었을지는 모르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왜 인기를 얻고 있습니까? 자기가 딛고 서 있는 정치적인 기반, 지형도가 미숙하더라도 내가 딛고 서 있는 기반이 내가 과거에는 좌파에 잠시 적을 뒀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내가 딛고 서 있는 기반이 우파로 바뀌었구나. 이거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부족하게나마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요. 지금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 여러분들 말하면 미친 사람 음모론자 소리만 듣던 선거 선관위 문제를 정면으로 윤 대통령은 건드렸죠. 그리고 나라 안에 대놓고 간첩, 친중, 반국가 세력이 너무 많습니다. 국민 여러분. 산업 스파이가 나라 안에 너무 많다고 계몽령 사태를 통해 가지고 자기 목숨 걸고 임기가 그래도 절반 가까이 남아있던 대통령이 이걸 한번 터뜨렸다고. 대한민국에 보이지 않는 그 거대한 딥스테이트, 이 딥스테이트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너무 음모론 같으면은 그림자 어떤 마쿠, 관료, 기득권 집단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요. 그 좌파 586 운동권, 언론 노조 이런 거 언론 기득권부터 해서 수많은 어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진짜로 그림자 정부가 지금 있잖아. 그죠? 그 그림자 기득권 집단이 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비열한 마음을 먹었으면은 자기 임기 5년을 그냥 조용히 마치면 되는데 굳이 나라를 한번 청소하고 한번 대개혁을 해보겠다고 자기 목숨 걸고 터뜨렸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해보니까 어때요? 민심이 일단 모이잖아. 지금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을 하는 거야. 제정신 박힌 사람들은. 내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근본적인 국가관과 소신의 차이, 심지, 사람으로서 심지의 차이가 그러니까 한동훈 같은 부류랑 바로 이런 데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세련된 척하고 아가리에 모터 달린 척을 하지만 결국 이런 데서 깊이의 차이가 드러난다니까. 자기 눈앞의 이익과 본인의 세련된 이미지 관리만이 전부인 그 이기적이고 근시안적인 동훈이 그릇에서는 저런 거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하죠.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저런 것들은. 좌파랑 싸우겠다는 자기 아랫사람들, 우리 진영, 이쪽 진영의 스피커들 다 쳐내고 다 거리두기나 하면서 지 한 몸 이미지 관리만 하는 이런 인간 부류는 지금 저 같은 부류의 사람들, 나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말하는 이 소신,
진정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 인간으로서 태생적인 그릇 자체가 넘사벽으로 차이가 나거든요. 소인배들이 국가를 향한 이 소신과 진정성에 대해서 뭘 알겠어, 소인배들이. 그릇이 안 되는데. 간장종지에 여러분들 수박을 어떻게 담아요? 그릇은 자기보다 큰 내용물을 담을 수가 없다니까. 한동훈이를 보면은 인생이 경험이 없는 게 티가 납니다. 한동훈보다 훨씬 젊은 내가 이런 말을 하니까 좀 웃기지만 한동훈이를 보면은 인생의 경험이 없는 게 티가 나요. 생각이 짧고 사고 어떤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그 경험의 폭이 극히 얕고, 그죠? 경험의 폭이. 생각이 짧고 사고력이 얕고 종합적인 분석력이 없는 전형적인 그러니까 헬조선 꽉 막힌 시험기계 부류의 티가 동훈이를 보면은 납니다. 여러분들 독서를 왜 사회 간접 경험이라고 할까요? 인간은 뜻밖의 급 높은 직장이나 신분으로만 사회를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현대사회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정보와 미디어가 고도로 발달한 사회죠. 그 미디어, 오늘날은 인터넷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도 주체적인 태도를 가지고 눈만 뜨고 살면은, 생각의 문만 열고 살면은 하위 계층에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도 어마어마한 물량의 정보를 실제로 접할 수가 있는 사회입니다. 물론 그런데 인터넷만 보지 말고 좋은 독서, 책도 좀 많이 보셔야 됩니다. 어쨌거나 그런데 자, 평생을 그러니까 고위검사로 살아와도 의외로 현실, 정치감각, 세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사고하는 능력이 어떻다? 그 대단한 고위검사, 판검사로 살아와도 그 사람은 바보 등신일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세상 물정을 모를 수가 있다고, 걔네들이. 실제로 지금 계몽령 사태 이후로 어떻습니까? 모든 게 드러나고 있죠. 한국 사회가 얼마나 빈약한 법치 호소국가, 국가 흉내만 내는 유사국가였는지 계몽령 사태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죠. 이 나라가 유사국가였잖아. 썩어 빠진 판사들, 검찰들, 그리고 경찰의 고위직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 인간들 어때요? 지들이 고위공무원이라고, 고급 직위에 있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남다른 어떤 역량과 뭐가 있었습니까? 아니죠. 개뿔도 없잖아, 걔네들. 아무런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관도 없고 신념도 없고 영혼도 없는 그 인간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고위직에 얼마나 많냐고요. 이 살벌한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앞으로 지그들이 자녀들과 함께 살아갈 이 자유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도 있는지 아무 생각도 없죠. 대한민국의 고위 관료들 보면은 얼마나 많아요. 그 바보 같은 사람들이. 계급이 높은데 어쩌라고. 인터넷에 있는 그 흔해 빠진 자기 인생 앞가림도 못하는 20대 30대 백수들보다도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들이라는 인간들 사고력이 못한데 아무 생각도 없는 관료들이 엄청 많다고. 중국이 주도하는 패권 질서로 대한민국이 넘어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자기 자녀들과 함께 살아갈 이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 생각도 없는 애들이 너무 많다고요. 소위 대한민국의 그 586 언론이라는 버러지들도 똑같고요. 말 그대로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인간들이 사회 요소요소에 드글드글하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20대 30대 나이에 일개 편의점 알바생으로 중소기업 공장 근로자라고 할지언정 이름 없는 직장인 1, 직장인 2, 작은 자영업자의 인생을 살아온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똑똑한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게. 꾸준히 그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국제, 국내 정치 상황을 복합적으로 봐왔고 다양한 사회 주제를 그래도 좀 수박 겉핥기로라도 접해보고 경제도 보고 기술 산업 등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뭐 엔비디아가 어떻네, 반도체가 어떻네, 그 대충이라도 그죠? 여러 네티즌들이 나름대로 갑론을박을 펼친 것들을 보고 때로는 내공 있는 사람들이 잘 정리해놓은 정보글들을 재미있게 정독해서 눈여겨봐온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회 한켠에는 일반인들 중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정보 습득 과정, 복합적인 사회 다분야 정보 습득 과정이 최소 몇 년 이상 꾸준히 눈이 트인 사람들, 단련된 사람들은 뜻밖에도 그 사람이 비록 스펙과 가방끈과 직장은 평범한 사람일지 몰라도 그 소시민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확한 맥을 짚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개 병사로 전역한 20대 후반 청년들이 여러분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회 경험의 폭이 작으니까 대한민국 헬조선 군대의 문제점 지적을 못합니까? 아니에요. 똑똑한 애들 많다니까. 일개 병사로 전역한 20대 30대 청년이라도 능히 현 시점에 그러니까 어떻다. 좌파에게 줄을 서면서 눈물 흘리고 민주당에게 비굴하게 굴복하던 그 멍청한 육군의 몇몇 장군들을 비웃고 비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이 순간 어떤 판단이 인생에 있어서 네 인생의 신의 한 수다. 얼마든지 젊은 사람들도 훈수를 둘 수가 있다니까. 사람들은 여러분들 종종 겸손과 소통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철학적인 무게감이 있는 단어인지를 잘 모르고 착각을 하는데요. 이 겸손과 소통이라는 게 뭐냐면은 생각의 여지를 열어둔다 이런 겁니다. 무슨 말이냐?
살다 보면 그렇죠. 나보다 어린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죠? 항상 나보다 훨씬 젊고 그리고 또 스펙, 가방끈, 뭐 소득, 재산, 직장 수준 못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평균이라고 해도 평균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고 이 세상에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도토리 키재기만 할 것이냐? 아니라는 거지. 그의 신분, 그의 평범한 스펙, 그의 평범한 뒷배경만 가지고 그 사람을 깔아뭉개는 게 아니라 때로는 진지하게 그 사람들과 그래도 소통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마치 동호회에 가입해서 어떤 그런 이야기, 수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처럼 그의 순수한 의견 그 자체에만 때로는 집중을 한번 해주라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그 평범한 사람이 의외로 좋은 의견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다니까 순수한 알몸 그 자체를 바라봐주기 위해서 적어도 노력은 우리가 하자는 거지. 인간이니까 완전하지는 못하겠지만 노력은 하라는 거지.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바로 그거다라고 무릎을 탁 칠 만한 깊이가 있는 얘기를 제가 지금 굉장히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부 조직원, 젊고 어린 직원들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조직과 사회, 우리 사회를 위해서 괜찮은 의견을 제시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어설프게 잘 모르고 어른들, 선배들이 이미 한번 실패가 검증됐던 얘기를 또 하는 천지분간 못하는 애송이들도 물론 많지만 때로는 그 평범한 사람들이 괜찮은 의견을 제시할 때가 있다고. 그러면은 기꺼이 그거를 좀 열린 태도로 받아들일 줄 아는 거. 계급으로 깔아뭉개지 말고 스펙으로 깔아뭉개지 말고. 그게 바로 진짜 소통과 겸손이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소위 2030 MZ세대가 뭐 공무원 하기 싫어서 떠난다든지 한국의 대기업 조직사회 안에서 답답해가지고 못 견디고 떠난다 이런 게 이런 부분에 기인하는 것들이 굉장히 크다고요. 옛날 사람들이 젊었을 때하고 지금 젊은 세대들은 받아들이는 정보의 총량이 굉장히 차이가 난다고. 성공한 어떤 미국의 기업 경영 사례에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왜 여러분들 대기업이 공룡기업이 되면은 관료화가 되고 비대해진다 이러면서 마치 이렇게 작은 어떤 초창기 시절의 어떤 벤처기업과도 같은 그런 기민함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그 교과서적인 얘기들이 수도 없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다들 그런데 교훈으로 들을 때는 그렇지 맞아 이러면서 다들 해요. 근데 한 발자국만 돌아서서 자기 인생, 자기 현실, 우리 회사로 가면 어떻게 된다? 또다시 나도 작은 꼰대가 되고 칼 같은 금나누기를 하고 도토리 키재기의 사람들이 급급하다라는 거죠. 국힘당도 이렇지 않습니까? 한동훈이도 지금 이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정치판도 이렇지 않냐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 한동훈은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 정치 인생 글렀습니다. 저 인간은. 자기는 지가 잘났고 특별한 줄 알았습니다. 그죠? 사람들에게 한때 어마어마한 찬사를 받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자기의 어리석음으로 그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죠? 자기가 잘났고 특별한 줄 알았지만 애초에 자유우파 시민들이 그러면 과거 그때는 왜 자기를 반짝 밀어줬었냐? 그때는 어설프게라도 좌파들에게 말대꾸하고 싸웠잖아. 그때는 왜 지가 잠시 잘 나갔었는지. 근데 동훈이는 지금은 그러면 왜 자기가 몰락했는지 이거 오타네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자기가 지금은 그러면 왜 갑자기 그때가 무색하게 몰락했는지 동훈이는 이해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우파는 결국 왜 모든 기대를 완벽하게 접고 이제는 자기를 배신자로 증오까지 하고 있는지를 한동훈 저 비열한 인간은 관뚜껑에 머리뚜껑에 못 박을 때까지 모를 겁니다. 지가 왜 증오를 받고 있는지를 모를 거야. 왜 나처럼 합리적이고 훌륭한 사람을 중도파리 외연 확장파리 하는 나 같은 훌륭한 사람을 이 대한민국의 답답한 극우 세력들은 몰라줄까? 이것만 대가리에 가득하다니까. 동훈이 본인보다도 제가 동훈이 대가리 속을 더 잘 압니다. 애초에 대가리가 비었으니까 평생 좌파로 살아온 남들 뒤나 캐고 살아온 김경률 같은 사람을 그렇게 감싸고 도는 것 아닙니까? 평생 동안 지를 키워주고 그 법무부 장관 자리까지 일개 지검장 자리 한번 못 해봤던 인간을 검찰총장 건너뛰고 법무부 장관까지 시켜주면서 법무부 장관 시켜주면서도 그때 뭐 했어요? 한동훈이가 왕장관이라고 했죠. 대통령실에 그 인사검증을 하는 그 민정수석실을 거의 반폐지를 하면서 한동훈한테 인사권까지 싹 다 맡겨주면서 자기를 평생 그렇게 키워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대통령과 대립하는 걸 불사하면서까지 김경률이를 감싸고 돌았죠. 대가리가 비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외부에 어떤 식으로 눈에 비칠지를 그걸 왜 모르냐고. 그리고 아가리만 둥둥 동동 떠다니는 진중권 같은 정말 이런 한 주먹 깜도 안 되는 좌파 찌끄레기들이나 데려다 놓고 자기 인생 정책의 어떤 핵심 멘토로 두고 살아오는 것 아닙니까? 머리가 비었으니까. 20대 30대 DC인사이드 우파를 데려다가 얘기를 해도 저런 애들을 인생 멘토로 삼진 않아요. 쟤네들이 과거에 얼마나 그러니까 극좌 발언을 했는지 바보 같은 답답한 스윗 한남 586 발언을 했는지를 해박하게 하는 20대 30대 일반인들이 많다니까.
걔네들 반도 못하고 대가리가 비었으니까 저러고 살았던 것 아닙니까 동훈이가. 내가 틀린 말 아냐고. 우파적인 비전, 미국 정치와 국제정치 판도의 이해 이런 거를 딱 한동훈 주변에 그러니까 옷만 갈아입고 넘어 들어온 그 좌파 찌끄레기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걔네들 데리고 무슨 큰일을 하겠냐고. 주변에 전부 다 간신배들만 드글드글하고 자기 윗사람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쓴소리 지랄을 하면서 지는 지 주변에는 쓴소리 해주는 진정한 우파 이런 내공이 있는 입체적인 어떤 우파 스피커 우파가 없죠. 지 주변에는. 우파 지지층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냐고. 주변에 옷만 갈아입고 넘어 들어온 좌파 찌꺼기들만 한 트럭을 데리고 네가 우파 지지층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냐고. 대가리가 비었으니까 보수정당에서 이민청을 밀어붙이는 것 아닙니까? 또 이민청을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우파적으로 굴리면 또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심지어 그 문재인 민주당 정부보다도 후진국 외노자를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훨씬 더 많이 받아 제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 속았던 거죠.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이제 검찰 출신이라서 이런 실무를 유감스럽지만 잘 모르셨으니까. 그런데 1차 책임은 한동훈이죠. 동훈이가 이걸 밀어붙였잖아. 보수정당이 이민청 만든다고 설치면서 문재인 민주당 정부보다도 후진국 외노자, 중국 외노자를 더 많이 받아 제끼는 게 말이 돼 그게? 자국민들과 임금 경쟁을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거 아니야. 대가리 빈 법 공부만 했던 사시 공부만 했던 검사나 불행이니까 경제에 대해서 개뿔도 모르니까 저런 짓거리를 하는 거 아니야. 트럼프가 미국에서 왜 성공을 했는지. 그럼 트럼프가 들어서기 직전에 불법 체류자와 외노자가 어마어마하게 있었던 미국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언론한테는 세련되게 미국의 바보 같은 좌파 화이트 칼라한테는 오바마가 추앙을 받았지만 왜 오바마 정부 때는 내수 경제가 죽어가고 있고 미국의 평범한 젊은이들 자국민들은 일자리가 없었는지를 동훈이 같은 애는 모르는 거예요. 멍청한 검사 출신이니까. 참고로 한동훈이는 지금 뭔가 되게 심한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로 완성된 대한민국의 우파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일반인 20대 30대 중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한동훈보다 훨씬 똑똑하고 현 시점에 대한민국의 이런 종합적인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르신 세대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 중에도 의외로 많다고.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을 올릴 때마다 가끔씩 젊다라는 얘기를 왜 제 입으로 강조를 했냐면 물론 이제 뭐 동생들보다야 나이가 좀 있지만 정치 시사평론하는 사람 치고는 내가 되게 젊은 편이라고. 근데 내가 그 젊다라는 얘기를 왜 강조를 했냐면 강한 이런 우파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과거에 어땠어요? 계몽령 사태 이전까지는 일반인 20대 30대의 반응이 어땠죠? 좌파 미디어에 세뇌돼가지고 눈 닫고 귀 닫고 살던 우리 친구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럼 이 친구들이 강한 우파적인 방향성 얘기를 하면은 과거에는 어땠느냐? 항상 저 사람은 틀딱이다, 고루한 윗세대다, 나하고 동떨어진 다른 세상의 먼 세대의 어떤 사람이다라고 선입견을 가져가지고 애초에 얘기가 안 통하니까 그거를 어떻게든 한 겹 벗겨주려고 내가 나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형이 10대 20대 동생들 너네하고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사람 아니다. 30대 친구들아 내가 너네하고 동년배다. 당신들과 같은 세대 몇 살 차이 안 나는 친구들 중에도 눈을 뜨고 사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대한민국에는 이렇게 한켠에 있다.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 멀리 동떨어진 높은 사람 구름 위에 저 윗세대에게만 오타네요. 구름 위에 있는 나하고 동떨어진 높은 사람 윗세대들에게만 소통을 강요하지 말고 젊은 너도 젊은 당신들도 조금만 내 주변에 억척스러운 얘기를 해온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라. 민주당 586 운동권들에게 제발 더 이상 속지 말고 제발 젊은 너희들이 이용당하지 말라고 그 열변을 내가 그래서 토해왔던 거예요. 간절하게. 그럼 나는 그 거대한 바위에 계란 부딪히기를 왜 했느냐 내가. 이 나라가 진짜로 망할 것 같았으니까요. 지금 자유대한민국 망하기 일보 직전이잖아. 한동훈이의 정치인으로서의 역량과 사고력의 수준은 지극히 하찮아가지고 더 이상 긴 평가를 내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도 얘기를 좀 하자면 한동훈은 어떤 부류의 인간이었느냐. 그저 언론과 미디어의 대가리를 숙이면서 사람 좋은 척이나 하고 부정선거 같은 거야 있든가 말든가 나는 모르겠고 그런 거 인기 떨어지는 거 같고 음모론자 같으니까 미국 대통령이 주장하고 미국의 신임 FBI 국장이 얘기를 하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VOA 새로운 대표가 얘기를 해도 걔네들은 다 음모론자고 나만 깨어있다 이거죠. 계란에 바위에 그러니까 계란으로 부딪히는 그 신념과 소신의 싸움을 하기가 싫은 거야. 그런 거야. 있든가 말든가 나는 그저 언론과 미디어 기성언론에 사람 좋은 척이나 하겠다. 좌파들이 그 어떤 국가 근본 방향성을 도둑질해가고 역사관을 왜곡하더라도 나는 그거 모르겠다. 정면으로 거기에 싸우는 게 아니라 맞부딪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그냥 시류에 편승하면서 광주 가가지고 무릎이나 꿇겠다.
제주 4.3 사건도 재조명하겠다. 여순 반란 사건도 재조명하겠다. 자기 이미지 관리만 할 생각으로 가득 찬 인간이 한동훈 아닙니까? 저런 거를 근데 자꾸 허용하고 물러서고 굴복하고 고지전을 다 내주면 어때요? 우파가 서 있을 자리는 계속해서 좁아진다고. 전략적인 요충지를 자꾸 좌파들에게 양보하잖아. 하지만 한동훈을 포함해가지고 멍청한 국힘당의 조기 대선 주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입체적인 사고 넓은 시야를 가지지를 못해요. 안철수, 오세훈, 너네 같은 애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좌파 진영에 굴복하고 조아리면서 이미지 관리만 대충 하면 한 자리 해먹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애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홍준표도 여기에 포함을 해야 되고, 한동훈은 지가 특별한 인간인 줄 알았고 여의도 문법을 탈피하겠다고 짓거렸지만 정작 한동훈은 누구보다도 가장 여의도 문법에 특화되어 있는 인간이었고 가장 흔해 빠진 정치인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바닥에서조차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극도로 욕심이 많고 이기적이고 얄팍한 인간이었죠. 심지어 정치판의 그 흔한 꼰대들보다도 더 어리석어가지고 동훈이는 대통령 탄핵을 또 한 번 찬성하는 이런 미친 짓까지 저질렀습니다. 유승민과 과거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떨거지들이 어떤 최후를 맞이했는지 그 전례를 보고도 그 똑같은 짓을 반복을 하죠. 그 전에 바보 같은 생각으로 동훈이가 내부 총질하던 건 한두 개가 아닙니다만 그거를 다 때려치우고 계몽령 사태 직후부터만 해도 자기가 발벗고 나섰으면은 한동훈이는 얼마든지 대한민국 우파 세력 내에서 다시 한번 재신임을 받고 가장 돋보이는 최고의 차기 리더가 될 기회가 무궁무진하게 있었습니다. 동훈이는 얼마든지 지한테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지가 다 걷어찼죠. 멍청하고 생각이 짧고 당장 눈앞에 욕심과 이기심에만 눈이 멀어가지고 그런 인간에게는 그 별처럼 수많은 기회가 안 보인다니까. 옛날에 고시 공부할 때 학원 강사님이 이런 거는 안 떠먹여줬거든. 교과서 암기할 때 이런 거는 못 배웠거든. 이런 처세술은. 얼마나 답답해요 저런 시험 기계들이. 내가 짜증이 난다니까 한국 정치인들 보면은. 그 시험 기계들 혐오스러워요 정말로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관이나 신념을 좀 가져보란 말이야. 높은 벼슬아치라고 당대 사회 지도층이라고 호소를 할 거면 사회 지도층 호소인 짓거리를 하지 말고 한 번만 좀 남자답게 사회 지도층이면은 국가관이나 신념이라는 거를 좀 가져보라고. 그 알량한 그런데 그걸 못하죠. 그거를 이기적인 인간이니까 샌님이니까. 남자 대 남자로 국가가 나한테 부여해준 고위공무원이라는 계급장이 없으면은 실제 내 친구 남자 동기들 사이에서는 내가 우두머리 리더가 못 되는 그릇이거든. 그 알량한 자기 이미지 관리가 최우선이고 개인의 이익이 최우선이니까 이런 거창한 신념들이 이해가 안 갈 수밖에요. 좌파 손바닥 위에 놀아나면서도 지가 놀아나고 있는 줄도 모르죠. 지금은 언론이 자기 그러니까 역선택으로 추앙해주니까 거기 취해 있어요. 민주당과 중국 댓글 부대가 옛날에 한동훈이가 정작 잘 나갈 때는 그렇게 욕하고 비난하고 견제를 했는데 왜 이제는 180도 돌변해가지고 지난 당대표 선거 때부터 어땠습니까? 민주당과 중국 댓글 부대가 586 언론 노조가 왜 역선택으로 한동훈 자기를 밀어주고 있는지를 단 한 치 앞도 전혀 모르는 인간입니다. 오세훈, 안철수 둘 다 똑같아요. 그게 한동훈이의 그릇입니다. 잠깐 그러니까 지들이 그 586 언론 노조한테 비열한 공격을 그렇게 혹독하게 당해놓고도 나중에 몇 달 뒤에 돌아서 가지고 역선택 그러니까 내부 총질 잘한다고 역선택으로 밀어주면 지금 내가 잘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586 언론 노조가 길들이는 그들이 던져주는 개뼈다귀에 길들여지는 개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동훈 그리고 오세훈 안철수 이런 애들이 내가 답답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이미지만 보고 좋은 사람 아니냐 무난한 사람 아니냐 이런 사람들 보면은 우파분들도 진짜 반성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같은 순진한 지지층들 때문에 대한민국 정치판이 이날 이때까지 썩어 온 거라니까. 나는 이런 놈들 데리고 앞으로 무슨 대선이나 투표를 해야 될 거면은 나는 투표를 포기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정도 신념과 깊이는 있어야지 한국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면. 이런 거를 모르면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 애초에 입을 열면 안 되고 개인 취미생활이나 즐기고 살아야죠. 자, 여러분들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각설하고 그래 마무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추신이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좌파는 어떤 사람을 가장 싫어할까요? 바로 자기들이 이 나라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가스라이팅 해온 그 수많은 구조적인 판, 민주화의 성역, 거짓된 역사관, 프레임 이런 것 자체를 근본부터 거부하고 뒤집어 엎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거를 바로잡으려는 사람들을 좌파는 가장 싫어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파 심지가 깊은 사람들, 철학적인 베이스가 탄탄한 사람들을 좌파는 싫어하고 경계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쟤네들이 유튜버들을 그렇게 싫어하고 경계하는 겁니다. 왜냐? 정말로 보세요. 나 같은 사람이 정말로 극우 유튜버라서 의미가 없고 외연 확장에 오히려 손해라면은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역선택으로 그 내부 총질하는 애들 지원하듯이 나 같은 사람들을 냅두는 게 정상 아닐까요? 혹은 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우파 유튜버님들을 냅두는 게 정상 아닐까요? 하지만 좌파는 아는 겁니다. 뭘 아는 것이다? 길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쇠파이프 화염병을 휘두르면서 선동과 여론전으로 이 나라 통째로 뒤집어 엎고 마침내 국가를 도둑질하는데 성공하고 국가 전복 직전까지 달려온 저 좌파 민주당 586 운동권들은 안다고요. 뭘 안다고? 국힘당의 감투만 쓰고 있는 그 겁 많고 늙고 우유부단한 나부랭이들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들이 이 나라를 도둑질해 가는데 자기들이 이 나라에서 패권을 유지하는데 누가 제일 무섭고 진짜로 위험한 적인지를 좌파는 정확하게 안다고. 참고로 중국의 댓글 부대 애들조차도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요. 이게 여러분들 한국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조금만 눈을 뜨고 살면은 뻔히 이게 다 보입니다. 그런데 전교조 교육에 민노총 586 언론노조 좌파 미디어에 몇 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가스라이팅을 당해있죠. 보통 중고등학생이라도 몇 년 이상 최소 가스라이팅을 당해왔다고. 20살 대학생이라도 이걸 가스라이팅을 당해왔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계몽령 사태를 통해서 지금 천만다행스럽게 깨어나고 있는 1020, 30이 많아서 저도 너무 다행인데, 근데 보통은 지금 이게 가스라이팅 돼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그러니까 세뇌가 되어 있으면은 이 간단한 계란 껍질 한 장 바라보는 꿰뚫어 보는 거를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멸공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